일단 우리가 그 115쪽부터 이제 채점을 할 건데요. 지난주 엊그제 월요일 날 왜 수업을 못했냐면은 그 선생님이 아기가 둘이 있거든요. 첫째 아기가 6살이고 유치원 다니고 있고, 둘째 아기가 4살이에요.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얘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엄마는 같이 입원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입원해 있으니까 첫째를 선생님이 계속 이제 챙겼거든요. 아침에 유치원 보내고, 그다음에 선생님 출근하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데려다 놓고, 퇴근하면 또 데려가서 재우고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그 월요일 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선생님의 부모님이죠. 선생님 부모님이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온라인 수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한테 이제 온라인 수업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 딱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4시, 3시 40분인가? 그때쯤에 이제 둘째가 의사 선생님이 태어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태우고 와야 되거든, 차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 타이밍이 그렇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월요일날 수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고,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에 4시에 그때 엊그제 못했던 수업을 한번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완이도 그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원래 금요일 수업 없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거 보강이 한번 있을 거니까 완이도 같이 하자. 알았죠? 자, 그리고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일주일 전에 했던 거니까 복습을 조금 해보면, 우리가 이제 5단원 들어와가지고 결국 원에 대해서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방법하고요. 두 번째는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둘레 구할 때도 그렇고 넓이 구할 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걸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첫 번째는 반지름. 그치? 반지름.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요 거리, 그치? 이게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뭐죠? 둘레나 넓이 구할 때 둘 다 필요한 거. 원주율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원주율. 그래서 원주율은, 어준아, 무슨 뜻이었죠? 원주율이? 어.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는. 그렇지.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인데,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하면 지름하고 원주 사이의 비율이죠. 그죠? 지름하고 원주 사이의 비율. 그래서 보통 흔하게 제일 많이 원주율을 어떤 숫자로 사용하죠? 3.14. 이게 제일 대표적이지, 그치? 근데 문제마다 원주율을 3.14로 풀어라 이런 문제도 있고, 3.1로 풀어라 이런 문제도 있고, 3으로 풀어라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원주율이라는 값이 하나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요 값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문제에서 쓰라는 걸 쓰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공식. 아연아,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뭐였더라? 이걸 찾아봐야 된다고? 그렇지. 지름에다가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하면 되지. 완아, 만약에 반지름이 5짜리 원이 있어. 그럼 이 원의 지름은 얼마일까? 10이겠지?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원주율을 3.14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그러면 이 원의 둘레는 얼마 곱하기 얼마 되는 거야? 그렇지. 10 곱하기 3.14가 되겠죠? 그럼 10 곱하기 3.14 계산하면 얼마야? 10을 곱한다는 건
소수점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렇지. 31.4.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이제 원의 둘레였고요. 그 다음에 도현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더라? 그렇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 똑같은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으면은 이번에는 5 곱하기 원주율이야. 그치? 문제에서 만약에 3.14를 쓰라 그랬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 곱하기 3.14 이걸 계산하면 원의 넓이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원의 둘레하고 원의 넓이. 요것만 잘 알고 요걸 이제 문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써주면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걸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숙제 채점부터 좀 해볼게요. 115쪽부터 볼게. 115쪽. 완이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눈으로 보시면 돼요. 115쪽에 1번에 원주, 2번은 원주의 표시를 해보라 그랬는데 원주라는 건 원의 둘레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원의 둘레 요거를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되죠.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이게 원의 둘레다. 원을 따라 그리면 되고요. 3번에 1번은 x, 그지? 2번은 5, 3번은 x. 그 다음에 4번은 4배, 그리고 여기는 정사각형의 둘레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3배죠. 3배, 그리고 이번에는 원주가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주는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원의 지름의 4배보다는 짧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7쪽 볼게요. 117쪽에 1번은 원주율, 그 다음에 2번에는 요거 왼쪽에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3.1이죠. 3.1, 둘째 자리까지는 3.13입니다. 3.13.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12.5를 4로 뭐 해봐라 라는 이거죠. 얘로 나눠봐라. 12.5를 4로 나눠봐라. 나눠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쓴 겁니다. 자, 옆에 여기 아연이 뭐 나왔어? 3.1. 밑에는 3.15 맞습니다. 3.15 이렇게 표를 채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3배죠. 3배. 그 다음에 4번은 태준이죠. 태준이고 5번에는 요거죠.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하면은 똑같죠. 둘 다 원주율이니까 똑같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번에 알맞은 식은 37.68 나누기 12. 그러면 3.14. 2번도 3.14.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지. 원주가 지름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원주를 지름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렇죠? 그 나눗셈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119쪽으로 갑니다. 119쪽에서는 1번에는 7하고 21, 2번에는 27.9하고 9, 3번은 31.4, 그 다음에 4번에는 8, 5번에는 지름이 6일 때 원주는 18.6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은 11이고요. 맨 밑에는 46.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는 도현이 풀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여기 얼마 나누기 얼마? 36 나누기 그렇죠. 36 나누기 3. 그럼 얼마? 12. 그래서 지름은 12cm. 이렇게. 자, 혹시 지금 119쪽까지 채점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맞고? 도현이 없고? 자, 그러면은 120쪽 부를게요. 120쪽. 자, 120쪽에 1번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죠. 원주. 2번은 원의 지름과 원주를 표시해 보세요 그랬죠. 지름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게 표시해 줘야 되겠지.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이렇게 요게 지름이고요. 요게 지름이고 원주는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도운 거 요 길이가 원주가 되겠죠. 요게 원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수호, 4번은 48, 5번은 6cm, 6번에는 지름이 4인 원을 만들고 자 위에서 한 바퀴 굴렸다. 그럼 지름이 4면은 대충 원주율이 얼마인지 말 안 해줬으니까 3.1 정도 생각해가지고 3.1에다가 4 곱하면은 4, 1은 4, 4, 3, 12, 12.4가 되겠죠. 그죠? 12.4 정도에 표시해보면 어떻게 돼? 쭉 와가지고 12.5보다 조금 짧게 한 여기쯤? 네. 이렇게 여기쯤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2.4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에는 6cm, 8cm. 그 다음 8번에는 3, 4. 9번에는 제일 밑에 거죠. 제일 밑에 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10번에는 31.4. 11번은 7. 12번은 진우. 완아. 이거 한번 물어볼까? 자, 여기 11번 문제 한번 보면 원 모양의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둘레가 21이래요. 그때 지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원주율이 3이야. 그럼 지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원주가 원의 둘레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원주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지? 맞아.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이 11번 문제에서는 원주가 21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 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찾으라 그런 거고 원주율은 3이라고 말해줬죠. 그럼 요거를 찾고 싶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나오지? 맞아요. 21 나누기 3 하면 되겠지? 그럼 네모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뭐 요런 문제들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자, 넘어가서 123쪽으로 갈게요. 120, 121쪽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니? 12번? 네,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하영이와 진우는 컴퍼스로 원을 그렸습니다. 하영이가 그린 원의 지름은 12이고 진우가 그린 원의 원주는 40.3입니다. 누가 그린 원이 더 큰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로 통일을 시키면 돼요. 하나. 그러니까 지름을 둘 다 구하던지 아니면 원주를 둘 다 구하던지 둘 중에 하나로 통일시키면 되거든. 하나 골라봐. 아연이가 뭘로 통일할까? 원주로 통일할까? 자, 그러면은 지름은 지우고 자, 하영이 거 하고 그 다음에 진우 거 두 개가 필요한데 진우는 이미 원주를 알죠? 진우가 그린 원의 원주는 40.3이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하영이가 그린 원은 지름이 12잖아. 그러면 하영이가 그린 원의 원주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12 곱하기 3.1을 하면 되죠. 12 곱하기 3.1을 하면은 37.2인가요? 그죠? 37.2. 그러면은 하영이의 원주는 37.2고 진우 거의 원주는 40.3이니까 누가 좀 더 큰 거야? 진우가 더 큰 거지. 그치? 이렇게 지름을 구할 거면 지름으로 통일시키고 원주를 구할 거면 원주로 통일시켜서 비교하면 된다. 몇 번? 120쪽에 몇 쪽에? 120쪽에 6번? 근데 이거 3으로 원주를 했는데 3으로 원주를 했다. 그러면은 12에 표시했어요? 물론 그것도 뭐 틀렸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값 중에 최대한 자세한 값을 쓰는 게 원래는 맞지. 그래서 원래는 3.14 곱하기 4를 하는 게 정확한데 사실 지금 자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밖에 눈금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보면은 이게 4, 4, 16에 4, 1은 4, 5, 4, 3, 12니까 12.56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사실 이것보다도 그래도 이거랑 최대한 가깝게 그리는 게 맞겠다. 그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2.4보다 조금 더 길게 한 12.5를 약간 넘게 이 정도를 그리는 게 제일 적당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12.5를 약간 넘어가게 여기쯤에다 표시해 주시면 제일 적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릴 수 있는 최대한 정확한 정도로 그려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문제에서 원주를 3이라고 해주지 않았으면 3.14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자, 120, 121쪽에 또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123쪽 갈게요. 자, 123쪽에는 그럴게요. 1번은 오른쪽이 더 크다. 2번은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16, 128. 그 다음은 16, 256. 그 다음 3번은 128, 256. 그 다음에 4번은 276, 344. 그 다음에 5번은 32, 64. 그 다음 6번은 32, 그 다음에 60. 자, 넘어가서 125쪽 부를게요. 125쪽에 여기 위에 있는 빈칸은 이렇게 써야죠. 원주 곱하기 2분의 1 아니면 원주 나누기 2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는 원주, 그 밑에는 원주율, 그 다음에 반지름. 그 다음 3번은 4, 48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78.5, 5번은 12.4, 그 다음에 6번에 1번은 8, 8, 그리고 192, 2번 192. 그지? 자, 완화. 여기 지금 4번 한번 봐봐. 4번. 원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지.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뭐라고 그랬죠? 반지름이 5cm짜리 원이야. 그죠? 그럼 아까 내가 질문했던 거랑 똑같네.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반지름이 5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지 넓이가 나온다 그랬지? 맞아요. 5 곱하기 5 곱하기 3.14 이렇게 계산하면 원의 넓이가 나온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쵸? 네. 그 다음에 123쪽이랑 125쪽에 질문 있나요? 없어? 질문 없어? 네. 그 다음 127쪽.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거의 다 풀지 않았나? 안 풀었나요? 127쪽? 그때 몇 개 풀어주셨어요. 그지? 아, 여기 있네. 1번 풀었고 2번 풀었고 1, 2번만 풀었나? 6번도 풀었나요? 1, 2번 풀었어요? 네. 자, 그럼 3번에 일단 다 불러주고요. 요거는 한번 좀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들은 3번에 30, 4번은 28.26, 5번은 37.2, 6번은 25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지 않나요? 어준이 다 맞았어? 오, 아연이는? 도현이는? 63번을 틀렸어. 네. 자, 한 번씩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동그란 원의 넓이는 잘 구하지만 요렇게 잘라져 있거나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른 데 붙여놓거나 막 이렇게 조립해버리면 생각을 좀 하고 풀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3번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3번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여기 이렇게 큰 반원과 이렇게 작은 반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큰 반원의 넓이 더하기 작은 반원의 넓이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근데 이 큰 반원은 반지름이 얼마짜리냐, 아연아? 반지름이 4짜리죠. 그러면 반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이라고 생각하면 반지름이 4짜리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이 4니까 4 곱하기 3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원의 넓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건 반원이니까 이걸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반 나누기 2 해야지. 그치?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48을 2로 나누는 거니까 24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작은 반원. 왜? 밑에 있는 작은 반원. 얘는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은 얼마짜리예요? 2짜리지. 반지름 2짜리. 그럼 얘도 똑같아. 만약에 반지름이 2짜리 원의 넓이를 구한다면 2 곱하기 원주율 3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또 반원이니까 완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럼 얼마일까 이거? 6이죠. 그러면 우리는 24하고 6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이 도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겁니다. 그죠? 30.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우리가 지금 색칠한 부분이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쪽 반원의 넓이랑 이쪽 반원의 넓이를 더할 거잖아. 그지? 근데 요쪽 반원을 있잖아. 이렇게 떼다가 여기다 이렇게 싹 붙이면 어떻게 돼요? 원이 하나 딱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굳이 이쪽 반원 따로 구해가지고 더하지 말고 그냥 요만한 원의 넓이 하나를 구해버리면 그게 그냥 답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인가? 3짜리 원이죠. 3짜리 원. 그치? 그러니까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3 곱하기 3.14 이렇게 계산해 줘야지. 그치? 네. 그러면 9 곱하기 3.14니까 그 계산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3.14 곱하기 9. 자, 많이 해봐. 94 36 9 1은 9니까 12 93 27에다가 1 더하니까 그치. 그러면 소수점 어디다 찍어? 그렇지. 그래서 28.26 네,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어떻게 색칠이 되어 있냐면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그럼 도연아, 얘는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렇지. 큰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작은 원 어, 넓이를 구하고 어, 큰 원을 빼요. 그치.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를 어떻게 빼주는 거지. 그치. 요만큼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넓이를 구하는데 구멍이 뚫렸으면 그만큼 빼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써보면은 큰 원의 넓이는 아니지. 반지름이 4짜리니까 4 곱하기 3.1 빼기 여기는 2 곱하기 3.1 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 지금 요게 4니까 16 곱하기 3.1이잖아요. 뒤에 거는 얼마 곱하기 3.1이야? 4 곱하기 3.1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게 12 곱하기 3.1하고 같거든? 이해되나요? 어준 이해돼? 도현이는 어때? 잘 모르겠어? 아연이는 어때? 잘 모르겠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3.1이 16번 더해져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16 곱하기 3.1이라는 게 3.1 더하기 3.1 더하기 3.1 해가지고 3.1이라는 숫자를 16개를 더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3.1을 몇 개를 뺀 거야? 4개를 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3.1이 16개 있었는데 3.1을 4개를 뺐으니까 3.1이 몇 개 있다? 12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중학교에 가면 정확하게 배우지만 지금 우리가 뭐 그런 법칙까지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16 곱하기 네모 빼기 4 곱하기 네모 이러면 이게 12 곱하기 네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모가 16개 있었는데 네모 4개를 뺐다. 그치? 그럼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곱셈을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게요. 3.1 곱하기 12니까 계산하면은 6, 2에다가 3, 1에다가
2, 7, 3의 소수점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37.2가 5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지금 꽃밭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 지금 안에 이 무슨 모양일까? 뭐 아무튼 요렇게 요런 모양이 지금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에서 여기서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를 다 뭐 해라? 다 빼란 얘기지, 그지? 다 빼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요거 하나 구해가지고 빼고, 요거 하나 구해가지고 빼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 아까 전에 반원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원 하나로 만들어 버려서 넓이 구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자, 요렇게 생긴 친구를 요 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 얘네 넷을 싹 돌려가지고 붙여버리면 뭐가 될까요? 원 하나가 되겠죠. 그죠? 요 초록색 4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만한 원 하나를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겉에 있는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원의 넓이를 한번 땅 빼주면 답인 거예요. 와나, 근데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이 길이가? 그렇지. 요 그림에서 보자면 요런 데랑 마찬가지 아닌가? 그지? 우리가 요거를 여기다 붙인 거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요렇게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 길이는 5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요 원의 넓이는, 아연아, 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요것이고, 자, 얘를 어디에서 빼야 되냐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정사각형은 이게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얼마예요? 10이고 여기도 10이니까 넓이는 100이지. 그럼 100에서 얘를 뺄 건데 얘는 계산하면 얼마지? 75. 그래서 100에서 75를 빼니까 답은 25제곱미터.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모양을 옮겨서 붙여주기도 하고,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8쪽부터 부를게요. 1번은 14, 14, 2, 98. 2번은 14, 14, 196. 그 다음에 2번 98, 196. 3번은 60, 88. 4번은 243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첫 번째 줄은 반지름 3이고 3 곱하기 3 곱하기 3.1 그러면 27.9. 두 번째 줄 반지름 4고요. 4 곱하기 4 곱하기 3.1 그럼 49.6. 세 번째 줄은 반지름 5. 5 곱하기 5 곱하기 3.1 77.5. 6번은 530.66입니다. 530.66. 자, 그 다음에 7번이 14.4죠. 그 다음에 8번이 301.44. 301.44. 그 다음에 9번이 363. 10번이 36. 11번은 420. 그러니까 360보다 크고 480보다 작은 숫자면 되거든요. 360보다 크고 480보다 작은 숫자를 쓰면 다 괜찮은데 딱 그 한가운데를 쓴다면 420이 되겠죠. 근데 꼭 420이라고 안 써도 괜찮아. 360부터 480 사이에 있으면 돼요. 12번은 니은, 기역, 디귿입니다. 니은, 기역, 디귿. 9번 답 다시 한번. 9번 363. 자, 우리 여기서요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아까 앞장에서 내가 계산하는 거 보여준 것처럼 자, 8번을 어떤 식으로 또 계산할 수 있냐면 얘도 지금 부채의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전체 큰 원에서 여기 조그만한 원 하나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전체 큰 원을 지금 10 곱하기 3.14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완화 요 원은 넓이를 어떻게 써야 돼? 2 곱하기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요 놈에서 요 놈을 뭐 하면 답이야? 빼면 답이지. 그치? 빼면 답인데 그럼 얘도 이렇게 생각해봐.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잖아요. 100 곱하기 3.14 에서 빼기 4 곱하기 3.14 이거 지금 계산할 거지. 그러면 아까 앞장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얘는 뭐 곱하기 뭐 하고 똑같을까요? 96 곱하기 3.14 그렇지. 요거랑 똑같겠지. 물론 이거는 지금 계산하기 좀 좋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뭐 되게 편하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산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96 곱하기 3.14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답이 301.44 이렇게 나온대요. 자, 여기 128, 129의 질문 몇 번 해볼까? 9번 볼게요. 소미는 주스를 다음과 같은 모양의 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병에 꼭 맞는 크기의 뚜껑으로 닫을 때 뚜껑 윗부분의 넓이는 얼마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요 넓이. 그치? 근데 이게 뚜껑이 지금 원이니까 반지름이 11cm인 원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원주율은 3으로 줬으니까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면 되니? 11 곱하기 3. 그렇지. 혹시 11 곱하기 11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120. 그렇지. 그럼 121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363. 답이죠. 자, 또 129까지 질문. 어중이 다 맞았어? 10번 틀렸는데 몇 틀렸죠? 왜 틀렸는데? 설명해줘봐. 이게 응. 원의 넓이를 일단 원의 넓이를 구하고 어. 원의 넓이가 48인데 어. 여기서 원의 넓이의 4분의 1 값을 빼서 써야 되는데 어. 그냥 안 빼고 그냥 원의 넓이만 썼어. 아, 원의 넓이 그냥 썼어? 그쵸.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렇게 생각해보면 원을 지금 4조각으로 잘랐을 때 그 중에 한 조각만큼이 날아가 버린 거니까 그치? 전체 원의 넓이에서 그곳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걸 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원의 넓이가 지금 4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4조각으로 잘라가지고 3조각만큼은 남아있지. 그럼 이거 분수로 그냥 몇 분의 몇을 곱해도 돼요. 4조각 중에 3조각이 남아있으니까 4분의 3을 그냥 딱 곱해도 되죠. 그죠? 뺄셈 하지 않고. 그지? 그럼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4 하나씩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36이 되겠네. 그지? 그죠? 36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자, 도현이 질문 없어? 자, 그러면은 130쪽 불러줄게요. 자, 130쪽에 1번은 원주 37.2, 2번의 지름은 7cm. 그 다음에 2번에는 여기 길이 6이겠죠, 당연히. 여기 길이 6이니까 요 왼쪽에 있는 요 지금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72인가요? 72. 그거보다는 원이 넓죠. 그거보다는 원이 넓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 당연히 6일 테니까, 자, 이 겉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144일 거예요. 그거보다는 원의 넓이가 작고,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요 사이에 들어갈 거야 로 추측해 본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요 위에가 15가 되겠고 밑에가 3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 결론적으로 요 그림이나 원주율은 같죠. 그죠? 그래서 원의 크기가 달라도 원주율은 일정하다. 여기 쓰면 되겠죠? 원의 크기가 달라도 원주율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5번 답은 34.54.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해도 돼요. 그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라는 게 뭐냐? 완화. 이 원의 넓이는 뭐라고 써야 돼,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원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려면 요거 다 계산해가지고 요거 다 계산한 걸 빼야 되잖아. 근데 그것보다는 자 얘가 25 곱하기 3.14죠. 얘는 36 곱하기 3.14죠. 그러면은 어차피 도연아 우리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죠. 맞아, 빼는 거야. 차를 구하는 거니까. 그지? 빼고 싶어.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하고 다 계산한 다음에 빼지 말고 아까 생각한 것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얘에서 얘 뺀 것을 11 곱하기 3.14. 도연이 이해되니? 3.14가 3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14를 25개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몇 개가 남아? 11개.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그 결과는 11 곱하기 3.14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곱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데다 써먹으라고 이런 계산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34.54. 자, 6번은 21입니다. 약 21. 그 다음에 7번은 35.7. 8번은 84. 9번은 254.34. 그 다음에 10번은 3399927. 답은 3배입니다. 3배. 10-1번은 4배. 자, 여기는 질문. 7번. 이 도형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도형의 둘레 길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사각형을 주고 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이다. 아연아,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 21? 7 곱하기 3을 하는 거는 이것에 뭘 구하고 싶을 때 하는 걸까? 넓이를 구할 때 7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둘레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레.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21 곱하기 아니고 도연이 둘레는 어떻게 구할까? 아니 이 직사각형의 둘레. 요거의 둘레. 많이 알아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어준아,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해? 7 더하기 3. 그러니까 둘레라는 개념이 뭐냐면 둘레 무슨 뜻이야? 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들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도연아 몇 개의 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4개잖아. 그치? 7짜리 선이 몇 개? 2개 있고 3짜리 선이 2개 있잖아. 그러니까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건 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의 길이 7 하나, 3 하나, 7 하나, 3 하나를 다 더하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인데 여기 한 변의 길이가 5예요.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아연 얼마일까? 15. 그쵸? 5 더하기 5 더하기 5 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둘레 길이의 개념은 정확해요. 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의 길이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했을 때 우리가 자, 이 길이만 구해가지고 이 길이를 답으로 쓰면 맞을까? 아니지. 요 길이에다가 뭐까지 더해줘야 돼? 요것도 더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까지 합쳐줘야지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도연아, 이 초록색 선은 길이가 얼마야? 14. 그치? 요거 14인 거 알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만 구하면 되는데 요 놈은 원의 둘레 길이를 어떻게 한 걸까? 원의 둘레 길이를 반으로 툭 자른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원의 둘레 길이부터 생각해 보면 자, 원의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준아? 그치? 그럼 여기다 적용을 시킨다면 14 곱하기 3.1을 하면은 원의 둘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의 절반만 찾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 얘를 나누기 2를 해버릴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나누기를 먼저 해도 되죠? 14 나누기 2를 먼저 해도 되죠? 그러면 7 곱하기 3.1이 되겠네. 7 곱하기 3.1 얼마일까 이거?
21.7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요것만 쓰면 답이 아니고 여기다가 뭐도 더해야 돼? 14까지 더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든 둘레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의 길이를 다 합쳐라. 다 합쳐라. 그래서 요거에서 답은 35.4, 35.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또 131쪽까지 질문해 봅시다. 어려운 문제가 또 있을 텐데. 없었어요? 없어? 아연이?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남아있는 문제 좀 같이 풀어보고, 완이도 같이 받아 적고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132쪽에 있는 위에 있는 1번 문제를 볼게요. 지름이 24cm인 원 모양의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지름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24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지름을 구했어요. 반지름이 12네. 그치? 그럼 당연히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12 곱하기 3.1 하면 되겠죠. 그럼 12 곱하기 10이 얼마인지 외우니 얘들아? 144. 그죠? 144. 혹시 13 곱하기 13도 아나요? 169. 맞아요. 그러면 14 곱하기 14도 아나요? 180. 여기다 한번 써줄게. 11 요렇게 쓰면 11 곱하기 11이죠. 그죠? 이거 여러분 배웠나요? 이거 제곱 배웠나요? 아, 그죠? 그럼 11의 제곱, 11의 제곱이 얼마? 121. 11 곱하기 11. 12의 제곱은? 선생님, 네. 그 도현이 왔나요? 네. 도현이 형 어떻게 물어봤어요? 물어볼게요. 아, 네, 일단. 나 형아는 왜 안 와, 학원에? 그래? 알겠어요. 형아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형한테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해주라 그래. 알았지? 자, 12의 제곱은 144예요. 13의 제곱은 얼마죠? 169. 14의 제곱은 196이에요. 69, 96. 이 둘이 바꾸면 돼. 15제곱은 얼마일까? 15제곱은 22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뭐 안 외운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숫자를 만났을 때 이런 숫자를 169 같은 숫자를 만났을 때 이거 어떤 숫자의 제곱이었는데? 이렇게 좀 느낌을 받아야, 그래야지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들이 많아. 그치? 이런 숫자들은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숫자를 딱 보면 이거 누구의 제곱인데? 이런 느낌이 와야 되니까 옆에다 한번 쭉 써놔 얘들아. 11제곱부터 15제곱까지 써놓고 나머지 써줄게요. 16제곱이 256이고요 17제곱이 289, 18제곱이 324, 19제곱이 361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20제곱은 아니까. 도현아, 빨리 써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마저 계산해 보면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우리는 144 곱하기 3.1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계산해 볼까? 144 곱하기 3.1. 그러면은 뭐 1 곱하면은 그대로 나올 거고요. 3 곱하면은 3, 4, 12. 3, 4, 12, 13에 3, 1은 3, 4. 432. 더하면은 4, 6, 4, 4인데 도현아, 소수점 어디다 찍어야 돼? 6하고 4 사이.
그쵸, 여기다 찍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446.4가 되겠다. 그쵸? 얘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오른쪽 페이지에 133쪽에 자, 이 문제도 볼게요. 지름이 50cm인 원 모양의 바퀴자를 사용하여 바퀴자 이런 거 본 적 있니?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바퀴인데 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름이 50cm면은 한 바퀴를 돌면은 이 원의 지름만큼 아니 이 원의 원주만큼 가겠죠. 그러면은 와나 지름이 50cm인 원이니까 이 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그지? 50 곱하기 3.1이겠지. 그러니까 이 바퀴자가 한 바퀴를 돌면은 50 곱하기 3.1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죠? 50 곱하기 3.1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35. 아니 50 곱하기 3.1 155예요. 155. 여기 여러분 50 곱하기 3.1 같은 거는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여기 50에서 공을 하나 없애고 대신 3.1에서 소수점을 뒤로 하나 밀어주는 거지. 그럼 5 곱하기 31이랑 같겠죠. 결과가. 그러면은 155. 그치? 155cm. 그러니까 그 바퀴자가 한 바퀴 굴러가면은 155cm 같다는 얘기인데 얘가 20바퀴를 돌았대요. 그러면은 155에다가 20배 해주면 전체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155 곱하기 20을 해야 되는데 155 곱하기 20은 또 얼마일까? 3100인가? 155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아 310이니까 맞네요. 3100 맞아요. 자, 그래서 거리는 3100m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134, 135는 단원평가니까 넘어가시고 137쪽 보겠습니다. 137쪽. 자, 137쪽에 양궁은 활과 화살로 일정한 거리 밖에 있는 관역을 맞춰 점수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양궁 다 봤죠? 아, 본 적 없어? 얼마 전에 막 올림픽 하면서 안 봤어? 벌써? 와님 본 적 없어? 본 적 있지, 그죠? 양궁. 그래서 이렇게 생긴 관역에다가 화살 쫙 날리는데 가운데 딱 맞으면 10, 그쵸? 여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0인가 보네, 그지? 여기가 10이고 그 안쪽에 맞으면 무슨 뭐 X10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명예로운 거죠. 10점은 10점인데 더 잘 쏜 10점이다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 양궁인데 요걸 이제 조금 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양궁 놀이를 하는데 빨간색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까맣게 보이는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 까맣게 된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 이거 뭐라고 설명할까? 여기 맨 안에 있는 원을 1번 원이라고 할게요. 1번 원. 요 제일 안에 있는 원을 1번 원.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원을 2번 원. 그 다음에 여기를 3번 원. 여기를 4번 원. 이렇게 했을 때 빨간 부분은 몇 번 원에서 몇 번 원을 빼면 될까? 요게 몇 번 원이에요, 요게? 요거. 제일 안에 하얀 원을 1번, 그 다음에 까만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번 이렇게 생각한다면 2번 원에서 1번 원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지. 2번 원에서 1번 원을 빼야 돼요. 그러면 2번 원에서 1번을 뺄 건데 도현이가 봤을 때 2번 원은 반지름이 얼마야? 잘 생각해봐. 지금 이 그림에서 2번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2번 원이란
요 원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이 얼마일까? 4cm. 얼마? 4cm? 지금 이 원은 여기가 중심 아닌가? 그지? 그럼 반지름이 뭐예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요 원의 반지름 얼마일까? 그러면 도연아, 요 원은 반지름이 얼마야? 얼마? 2cm? 이 그림에 2cm가 없는데? 잘 봐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길이가 얼마래요? 8cm. 8cm. 그러면 빨간 원의 반지름이 얼마고? 8cm. 그러면 파란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16cm. 그러면 이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한 이 빨간색이라고 말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반지름이 16짜리 원에서 반지름이 8짜리 원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지, 그치? 빼야 돼. 그래야지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아까 여기 요 부분 안 보이니까 곤란하구만.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치? 요게 이제 문제에서 말한 빨간 영역이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16짜리 원에서 반지름이 8짜리 원을 뺄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반지름이 16짜리 원이니까 자, 2번 원의 넓이는 16 곱하기 3이죠. 거기서 뭘 빼주면 돼요? 1번은 그죠? 1번 원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근데 1번 원은 반지름이 아까 8이 됐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8 곱하기 3 요거를 빼면 되겠지. 그치? 그게 빨간 영역의 넓이고 그게 그러면 빨간색 8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쵸? 계산을 할게요. 자, 16 곱하기 16 아까 얼마였더라? 256 맞아. 그럼 256에다가 곱하기 3 할 거고요. 빼기 요거는 64에다가 곱하기 3 할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3이 256개 있었는데 3을 64개를 뺐죠. 그럼 3이 몇 개 남을까?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것만큼 남겠지. 와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256에서 64 빼면 얼마지? 192개가 남아요. 3이. 그치? 그래서 192 곱하기 3 요거 한번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576인가요? 576? 네, 576이 될 거고. 그럼 1번 답. 빨간색 부분은 몇 점이냐? 8점이죠. 8점.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차지하는 넓이는 57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다. 여기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수호는 관역을 맞춰서 6점을 얻었대요. 밑에 2번 문제 보니까 6점을 얻었대요. 6점이면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6점이죠. 그죠? 요 부분. 여러분 책에도 여기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 부분을 맞춰야지 6점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아연아 몇 번 원에서 몇 번 원을 뺀 거죠? 요 부분의 넓이는? 지금 이 겉에 초록색으로 그린 요 원이 몇 번 원이에요? 3번 원이지. 그럼 그 원에서 어떤 걸 빼? 빨간 원을 빼야 돼? 파란 원을 빼야 돼? 봐봐. 초록색에서 빨간색을 빼면은 이만큼이 나오지 않을까? 이만큼이?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밖에만 나왔으면 좋겠잖아. 여기만. 그러면 다시 초록색 원에서 누굴 빼야 돼? 파란 원을 빼야 돼. 그치? 그 얘기는 자,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찾으려면은 3번 원에서 2번 원을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근데 3번 원은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연아?
그렇지. 8자리를 3개 붙여놓은 게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3번 원은요. 넓이가 24 곱하기 3일 겁니다. 그 다음에 와나 2번 원은 뭐였지? 16 곱하기 3이었지. 그치? 네. 16 곱하기 16은 아까 전에 256인 거 알고 있었고, 자 24 곱하기 24 계산해야 되겠네. 24 곱하기 24 이거 얼마일까? 576. 자 이게 576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576에서 256을 빼고 곱하기 3 하면 되겠다. 그죠? 576에서 256 빼면 얼마일까? 320이네요. 320. 그러면 320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960.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 2번 문제는요. 답이 초록색이고요. 그다음에 96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런 문제였고. 자, 그럼 이제 요 단원의 나머지 부분 있죠. 여기 136쪽까지. 아까 131까지였으니까 132부터 136쪽까지 쭉 풀어보시고 해봅시다. 채점한 부분 중에서 질문 있나요? 83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어? 저 없어요. 없어? 서현이도 없고? 찬 없고? 자, 그럼 우리 84쪽으로 가서 이제 닮음의 막바지죠, 막바지.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 그리고 이거는 사실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정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다. 모든 정사각형은 서로 다 뭐죠? 닮음이죠. 만약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다. 그럼 이 둘의 닮은 비는 3대 5죠. 그러니까 우리가 닮은 비라고 사용하는 이 닮은 비의 개념은 사실은 두 닮은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닮은 비는 곧 길이의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9고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25죠. 그러면 이 두 도형의 넓이의 비는 9대 25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더 일반화를 시켜보면, 자, 만약에 요 놈의 한 변의 길이가 m이고 요 놈의 한 변의 길이가 n이었다면 얘는 넓이가 뭐가 돼? m제곱이 되고 얘는 n의 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닮은 비, 곧 길이의 비가 m 대 n일 때, 그때 이 두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과 같다라는 것이 이 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길이 비를 곧 닮은 비, 길이 비가 닮은 비랑 같은 개념이니까 이것을 제곱하면 넓이 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부피 비는 어떨까요? 부피 비. 닮은 비가 m 대 n인 두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율은 어떨 것 같아? 맞출만한데? 그렇지. 너무 찌그러졌네.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랑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는데 둘 다 정육면체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다. 그죠? 요 놈의 부피는 m 세제곱이겠죠. 요 놈의 부피는 n 세제곱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피의 비는 그러면 닮은 비를 세제곱씩 해주면 그게 부피의 비구나. 그치? 그래서 사실 그 내용만 있으면 이 페이지의 내용 끝나는 거예요. 자, 닮은 비가 곧 길이의 비율인데 그 비율을 제곱시키면 넓이의 비율이 되고 그것을 세제곱시키면 부피의 비율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축도하고 축적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지도에서 많이 보는 거죠. 축도라는 건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그림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도가 있는 거죠. 지도 우리가 실제 이 사는 곳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거잖아. 그럼 그런 축도에서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율, 그러니까 몇 분의 몇으로 축소를 했느냐, 그 비율을 우리가 축척이라고 하죠. 축척. 그래서 축척의 정확한 개념은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의 길이고요. 축적이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실제 크기의 1000분의 1로 그려놓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닮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축적에서 지도상의 거리가 1.5m면 실제 거리는 얼마냐? 1000배 해주면 되죠. 1000배. 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00분의 1을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쓰죠. 1대 1000 그러면은 축적이 1000분의 1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85쪽으로 가서 요 첫 번째 문제는 ABC의 넓이가 60일 때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겉에 있는 ABC와 여기 DEC가 닮음이죠. 그죠? 그런데 닮음비가 몇 대 몇이에요? 그렇죠. 큰 놈 대 작은 놈으로 보자면 2대 1의 닮음비죠. 그러면 자, 삼각형 ABC 대 삼각형 EDC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다? 4대 1이 되겠죠. 닮음비가 2대 1이니까. 그치? 근데 문제에서 전체 넓이가 60이라고 그랬으니까 4대 1은 60대 얼마냐 하면은 15일 거 아니야. 15. 그러니까 이 하얀 삼각형의 넓이는 15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파란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이겠어요? 45가 돼야지. 그치? 전체 넓이에서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넓이의 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2번은 가로 세로가 4m, 2.4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면을 빈틈없이 칠하는데 페인트가 480ml가 사용된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벽을 칠하는데 들어가는 페인트의 양, 이게 길이랑 관련이 있을까? 넓이랑 관련이 있을까? 넓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대놓고 넓이의 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4m, 2.4m짜리 벽이 하나 있고 6m, 3.6m짜리 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잘 보시면 서로 닮음인 직사각형이죠. 그죠? 몇 대 몇의 닮음비를 갖고 있나? 4하고 6하고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2대 3의 닮음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닮음비로 풀 게 아니라 뭘로 풀 거야? 넓이비로 풀 거니까 넓이비는 얼마예요? 4대 9의 넓이비를 갖겠죠. 근데 그 중에 4에 해당되는 녀석을 칠하는데 페인트가 480이 들어갔으니까 4대 9는 480대 x라고 하면 요 x가 이 넓이가 9에 해당되는 벽을 칠하는데 들어가는 페인트의 양이 되겠죠. 그러면 전항과 후항으로 볼까? 곱하기 120 했네? 여기도 곱하기 110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야? 1080ml의 페인트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은요. 두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 길이의 비가 2대 3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말을 해줘 버렸어. 둘레의 길이의 비. 중요한 건 길이죠, 길이. 길이의 비가 2대 3이니까 결국 길이 비는 그 자체로 닮은 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도형의 닮은 비가 지금 2대 3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건널비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 넓이가 들어가 있죠, 넓이. 그치? 그러니까 길이비가 2대 3이니까 넓이비는 4대 9일 거고, 우리는 4대 9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 서연아? 52대. 그렇지. 그럼 이것도 전항 후항으로 가면 얘가 13배죠. 13배. 여기도 13배가 되겠네. 13배. 얼마야? 117. 그지? 117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에서는 두 구가 등장을 했는데,
9라는 도형도 무조건 서로 닮음인 도형이죠. 그 9의 부피의 비가 27대 64. 그렇지. 3의 세제곱과 4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닮은 비는 3대 4였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니까 닮은 비로 풀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3대 4는 하고 x 대 12라고 하면 되겠죠? b의 반지름이 12니까 그러면은 3배 했으니까 3배 하면 x는 9가 되겠네. 그지? 9cm. 아이쇼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86쪽에 5번 5번은요 높이가 15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높이가 9cm가 되도록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의 양이 81ml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남아있는 부분을 갑자기 한 번에 찾기는 좀 어렵고, 당연히 이 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과 그릇 전체를 비교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물이 채워져 있는 이 부분, 요렇게 생긴 부분을 우리가 요렇게 생긴 부분, 자, 요 놈을 옆으로 딱 빼면, 자, 이 그릇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면 닮은 비가 지금 몇 대 몇 짜리예요? 그지? 큰 놈 대 작은 놈으로 가자면 15대 9인 거니까 5대 3의 닮은 비를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럼 닮은 비가 5대 3이니까 부피 비는 몇 대 몇일까? 125대 세제곱이니까 125대 27의 부피 비를 갖고 있죠. 그런데 27에 해당되는 이 녀석의 실제 부피가 81ml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x 대 81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그러면 채원아, 그때 이 x는 뭘 의미하는 값일까? 그 전체의 그릇에 물 둔. 그렇죠. 그릇 전체의 부피를 말하는 거죠. 네. 맞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곱하기 3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죠? 375지. 그릇 전체 용량이 지금 375야. 375짜리 용량의 그릇에 물이 81리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얼마만큼을 더 부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375에서 81을 어떻게 빼야 되겠지. 그렇지? 빼야지 이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375에서 81을 빼니까 얼마일까? 294 ml로 쓰는 게 낫겠다. 밀리리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부피의 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6번 문제 보면은 동물원에 간 지원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거울을 이용하여 기린의 키를 측정하려고 한다. 참 놀라운 어린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냥 뭐 예쁘게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닮은 비를 이용하면 되겠네. 어차피 기린의 높이, 그러니까 키를 잴 거니까 그냥 닮은 비로 풀면 되는 거죠. 뭐 넓이나 부피가 아니지. 그래서 2대 5가 지금 2하고 5가 서로 대응변이죠. 그래서 2대 5는 자기 자신의 키 1.6대 기린의 키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이 낫겠네. 그지? 자, 그럼 1.6 곱하기 5 하면은 8인가요? 8이 2x니까 x는 몇이야? 4가 되겠네. 기린의 키는 4m 이렇게 되겠지. 작은가? 4m면 어마어마하지 않냐? 하긴 기린 실제로 보면 진짜 크던데, 그지? 4m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내려가서 7번은요. 여기 답 뭘까요? 한번 찾아봐. 답 3번? 저 C에 있는 게 섬이에요, 저게? 섬이래, 섬. 4번. 4번? 아니냐? 아,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혹시나 이걸 풀면서 이런 고민을 할까봐. 선생님, 여기는 미터인데 여기는 센티미터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물론 문제에서 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8대 1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면 800대 1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여기의 길이만 찾으면 되잖아. 여기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찾을 때도 800대 1로 굳이 계산해야 되나? 어차피 여기는 똑같이 미터라는 단위를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미터고 얘는 센티미터니까 굳이 단위 통일시킬 필요 없죠. 그죠? 네, 그죠? 그냥 24대 3은 x대 8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은 얘가 3분의 8이면은 64. 그치?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굳이 단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자, 그 다음에 87쪽으로 갑니다. 87쪽. 자, 87쪽에 1번 문제를 보시면 평행사변형에서 저런 식으로 MN을 그어놨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힌트를 주자면 AC를 하나 그어주세요. AC. 자, AC를 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이때 여러분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힌트를 하나 더 주자면 이것도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래도 안 보여? 보였죠? 여기 있네. 네, 요게 중심이요. 자, P점과 Q점이 각각 자신이 속한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이 되죠. 맞니? 그럼 우리가 무게중심 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 뭐였지? 2대 1하고 또 하나는 6등분. 맞죠? 2대 1과 6등분. 맞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지금 이 전체적인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과 대각선은 가운데서 교차하니까 이 파란 지점을 기준으로 12, 12 이렇게 잘려 있겠죠? 근데 그 12, 12가 2대 1, 2대 1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BP. 8 되겠지. 그 다음에 P에서부터 센터까지는 4가 될 거고 다시 그 옆에가 4가 될 거고 Q에서부터 D까지는 8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자 이거 싹 걷어내고 처음에 이 그림을 딱 만났을 때 그냥 PQ는 BD를 뭐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3등분한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치? 888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BP의 길이와 QD의 길이의 합은 그랬으니까 뭐 답은 5번이 되겠죠. 근데 왜 3등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2등분 되는 것과 그리고 PQ가 그 각각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답은 5번일 거고요. 자, 내려가서 2번 문제. 이거 이제 왼쪽에 그 물 채우는 문제하고 비슷한데 물을 넣기 시작한 지 5분이 됐을 때 요만큼이 찼대요. 그럼 여러분 직관적으로 좀 풀어볼까? 높이로 따졌을 때 절반이 찼죠. 높이로 따졌을 때 딱 절반이 찼어. 그럼 이게 부피로 따졌을 때는 얼만큼이 찬 걸까요? 부피로 따졌을 때. 잘 생각해봐. 높이로 따졌을 때 전체의 절반이 채워졌어. 2분의 1이 채워진 거죠. 높이로 따졌을 때. 그럼 부피로 따졌을 때는 몇 분의 1이 채워진 걸까? 8분의 1이 채워진 거죠. 8분의 1. 그치? 그렇잖아. 닮은 비가 1대 2인 거니까 부피비는 1대 8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요만큼을 채우는데 5분이 들었다면 전체를 채우는 데는 이것의 8배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몇 분 필요한 거예요? 40분이 필요한 거죠. 그럼 답이 40분인가요? 그렇지. 이미 5분 동안은 채웠고 더 넣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35분을 골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3번
PH의 길이를 구하시오.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PH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까? 대충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게 지금 BQ 대 QP 대 PH가 몇 대 몇 대 몇처럼 보여요? 2대 2대 1처럼 보여요. 그러니 2대 2대 1이 맞거든요. 왜 2대 2대 1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일단 PH의 길이는요.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몇 대 몇일까? 1대 2겠죠. 그쵸? 그치? 왜냐면은 H라는 지점이 지금 중점이잖아. 중점이고 평행하게 내려갈 거거든. 당연히 평행하게 내려갈 테니까 여기도 여기는 1대 2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빨간 부분의 길이하고요 여기 초록색 부분의 길이는 어떨까요? 요거하고 여기는 똑같겠죠. 왜?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평행선을 그은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 초록색 부분의 길이랑 여기 길이는 어때요? 똑같겠지. 왜? 이 가운데 있는 PQRS도 평행사변형이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요 놈하고 그 밑에 있는 요 놈도 길이 똑같죠? 왜? 여기랑 여기가 지금 길이 같은데 평행이니까. 그치? 그거 다 생각하면 결국은 2대 2대 1의 길이의 비율을 만족을 할 거고 그러면 PH의 길이는 결국 전체 길이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몇이에요? 4cm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8부터 91은 조금 아껴 놓을게요. 앞에 하나 풀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94쪽으로 가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드디어 왔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뭔지 알죠? 가장 딱 기본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딱 그 뼈대는 뭐예요?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아주 간단한 정리인데 이게 수학의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네가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배우는 첫 번째 내용 아닌가? 정리? 수학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리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대학교 가서 수업 들으면 다 그거야. 정의에서 정리를 만들고 증명하고 또 그 정리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정리를 만들고 그 증명하고 그게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명제 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명제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직각삼각형에서 얘네 세 변 사이 이게 성립해. 이게 이제 참인 어떤 명제잖아요.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만들어낸 정리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이걸 증명한 방법은 뭐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방법으로 증명을 다 했었는데 책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정리는 증명은 일단 월리스의 방법이래요. 월리스의 방법은 자, 요렇게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요걸 하나 내렸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립되는 공식들 많이 알고 있잖아.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렸을 때 성립하는 공식들 뭐 대표적으로 CB 그러니까 스몰 a의 제곱이 BD 곱하기 BA였죠. 그렇죠? BD 곱하기 BA. BD는 그냥 BD라고 쓰고 BA는 소문자 C니까 이렇게 쓸게요. 또 CA의 제곱이면 스몰 b의 제곱이죠. 요게 AD 곱하기 AB잖아. AD 곱하기 AB. 그럼 AD는 그냥 AD라고 쓰고 AB는 C라고 쓸게요. 이런 상태.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여기서는 C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BD 더하기 AD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근데 BD 더하기 AD가 곧 누구예요? C죠. 얘가 소문자 C잖아.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겠다. 그치? 월리스의 방법이고요. 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유클리드의 방법입니다. 유클리드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봐요? 한 번쯤, 그지? 한 번 저기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봤을 법도 한데, 유클리드. 유클리드라는 사람의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바하 그러면 뭐 무슨 뭐 음악의 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유클리드는 기하학의 아버지예요. 기하학의 아버지. 기하학의 아버지. 기하학이 뭔데?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죠. 크게 봤을 때 기하학의 아버지. 그러면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도형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닮음으로 지금 증명을 한 거고, 그지? 나중에 피타고라스의 방법도 나오는데 얘도 뭐 이렇게 쪼개 붙이는 정도 방법으로 증명을 한 건데, 유클리드의 방법은 아주 뭐랄까 신기해요.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유클리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에다가 그 변을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을 3개를 붙였어. 그러면은 이쪽 정사각형의 넓이가 a제곱일 거고, 이쪽 정사각형의 넓이는 b제곱일 거고, 이쪽 정사각형의 넓이는 c제곱이겠죠. 그럼 내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 파란 사각형의 넓이랑 빨간 사각형의 넓이를 합친 게 이 밑에 붙어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란 사각형의 넓이가 이 지점에서 수선을 쭉 내렸을 때 그때 잘라지는 이 왼쪽 부분의 넓이랑 같다는 걸 증명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 빨간 부분의 넓이가 이 왼쪽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봐라, 얘 더하기 얘가 나오지 않냐, 넓이로 봤을 때. 근데 핵심은 그러면 과연 이 파란 사각형의 넓이가, 파란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 밑에 있는 이 파란 직사각형과 어떻게 같은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 과정에서, 자 보세요. 증명을 했으니까 이게 책에 실리는 거지. 업적이 많아요. 일찍 죽지 않았어요. 자, 요 네모난 요 정사각형에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싹 그으면 이 CBH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이 파란 정사각형의 반이죠. 그죠? 자, 봐봐. 그럼 CBH하고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들 몇 개 찾을게요. 자, 여기서 요걸 그을게. 요렇게. CBH하고 ABH하고 넓이가 같은 거 보이니? 응. 잘 안 보이면 요걸 그어봐야 돼요. 이렇게. 요 평행선. 그지? 요렇게 평행선을 생각하시면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에 의해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넓이 같죠? 그죠? 자, 넓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봐. ABH라는 삼각형하고요. GBC라는 삼각형하고 합동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요 ABH라는 삼각형을 B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면은 요 나오죠? CBH가 나와요. CBH.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가 같은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더 그으면, 요렇게 그으면, 자, CBG라는 삼각형이랑 LGB라는 삼각형이랑 넓이 어때요? 안 보이면 또 그어봐야지. 요렇게 평행선, 요거하고 요 평행선, 그치? 요거에 의해서 넓이가 같죠. 그러니까 결국 중간 징검다리들 생략하고 쓰면 뭐냐면 요 얘기야.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결국 이 파란 정사각형과 파란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도 되잖아. 그쵸? 중간에 삼각형들을 차차차착 집어넣어가지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도 같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래서 유클리드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는요, 뭐 그냥 퍼즐을 쪼개서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봤대.
이렇게 붙여봤더니 이쪽 그림과 이쪽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인데 그냥 조각만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노란 부분의 넓이가 지금 왼쪽 그림에서는 c제곱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여기 a제곱, 여기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 c제곱이 요 놈과 요 놈의 합과 같다. 그죠? 쪼개 붙이는 방식으로 증명을 했다. 자, 그럼 95쪽으로 가서 실제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문제들을 좀 보면 1번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13, 제일 짧은 변이 5예요.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계산을 하면 여기 AB의 길이를 x라고 잡고 13의 제곱은 5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근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169에서 25 빼는 거죠. 그럼 144가 나옵니다. 1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중2 과정이니까 루트를 쓸 수 있니 없니? 루트를 쓸 수 없죠. 쓰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루트가 들어가도록 문제를 낼 수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숫자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뭐 이런 직각삼각형을 상상을 하더라도 이 길이를 중2들한테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1제곱 플러스 2제곱 5인데 여기 길이가 제곱하면 5가 되는데 얘네들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를 아직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은 문제를 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이 몇 종류 안 돼. 그리고 그 지금처럼 5, 12, 13 이렇게 세 개가 만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죠.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수들을 우리가 몇 가지 외우면 아주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대 4대 5. 그 다음에 방금 본 거 5대 12대 13 그리고 8대 15대 17 뭐 요 정도? 요거 3개 정도만 외워도요. 요거 3개 정도만 외워도 웬만해가지고는 거듭 제곱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나만 더 쓸까? 7대 24대 25 여기까지. 자, 이 정도만 외워도 웬만해서는 우리가 거듭 제곱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여기가 12였으니까 넓이 구하면 30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밑에 2번 문제 보면은 지금 AB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차근차근 구해야 되겠지. 먼저 이 왼쪽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AD를 구해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치 7, 25 나와 있지. 25가 가장 긴 변이고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안 해봐도 24. 그럼 선생님 10하고 24는 처음 만나는 수인데요? 아니죠. 약분시켜. 5대 10이잖아. 5대 12대 13의 비율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13에다가 다시 2배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AB는? 26. 답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라면 뭐 1초 만에 여기는 10인 거 알 수 있죠. 왜? 3대 4대 5의 비율이니까. 그치?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AD를 구한다. AD를 구한다. 그럼 공식으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치? 자,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린 거니까 B에서 출발하는 공식 3개 있죠? 아까 왼쪽에서도 잠깐 했던 거 BA의 제곱이 누구 곱하기 누구죠? BA의 제곱이 AD 곱하기 AC. 그렇죠. 그럼 BA의 제곱 6의 제곱이 AD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AD는 10분의 36이겠네. 그럼 5분의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뭐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냥 피타고라스 돌리면 다 나오는 거고요. 4번 같은 거는 우리가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 줘야지. 어느 정도의 노력이냐? 선을 하나 긋는 정도의 노력. 어디다 그을까요? 여기서 막 대각선 그어요 이러면 큰일 나. 누구랑 평행하게? A, B랑 평행하게? 이렇게? BC에다가 A에서 BC에다가 그치? 요 방법이 더 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서연이의 방법도 이렇게 그으면 똑같은 삼각형이 나오겠죠. 맞죠? 이렇게 그어주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여기가 이제 1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몇 대 12 대 13이야? 5 대 12 대 13이었죠? 여기가 5인데 그 옆의 길이는 10일 테니까 BC의 길이는 15가 되겠지.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치? 다음 페이지. 네. 96쪽에 가로 세로가 4대 3이면은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세로가 여기가 4대 3의 비율이면은 내가 여기다가 대각선을 하나 긋는다면은 당연히 얘는 비율이 뭐가 되겠어? 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3대 4대 5. 근데 요 5에 해당되는 애 진짜 길이가 20이래요. 20. 그럼 얘 진짜 길이는 얼마겠어? 12일 거고 얘 진짜 길이는 16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가로는 3번 16. 자,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유클리드 그 친구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지? 네. 뭐라고?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도형이 좋으니까 나는 도형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겠다. 증명한 거죠.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CE가 지금 여기 있죠. CE의 길이하고 FA의 길이가 같다. 맞아요. 왜 맞냐? ABF와 EBC가 합동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중간에 이렇게 돌려보라 그랬지, 그치? B를 축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요, EBC라는 삼각형과 ABF라는 삼각형이 일치합니다.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BCH하고요, GCA하고 합동이다. 맞죠? 얘도 C라는 점을 축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쵸? 일치하고요. 그 다음 ACH하고 GCL하고 이건 그냥 같다니까 넓이가 같다는 얘기거든. 넓이 같은 거 맞죠? 아까 전에 그 넓이가 같다로 이어지는 그 4개의 삼각형 중에 두 친구니까. 자, 그 다음에 ADEB 요쪽에 있는 정사각형과 ACHI 요 정사각형의 합은 BFGC 요 놈이다. 이게 유클리드 증명의 뼈대죠. 그 다음에 ACHI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ABC의 2배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5번이 틀렸고요. 자, 7번에서 피타고라스의 방법인데 여기 이제 요 사이드에 있는 삼각형들은 전부 합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그 겉에 있는 커다란 정사각형에서 그 사이드에 있는 삼각형 4개를 뺐대. 그럼 누가 남을까? 여기다 지금 뭘 원하는 거냐? 그치. 어떤 사각형이냐?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것은 사각형 A, B, C, D가 되겠죠. 그리고 그 친구의 넓이가 지금 X제곱 아닌가? 네. X제곱이고, 그 X제곱은 얼마에서 이걸 빼는 거냐? 겉에 있는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49에서 빼는 거죠. 그죠? EFGH의 넓이가 들어갈 자리니까 49에서 쫙쫙 빼면 된다. 그래서 ABCD X제곱 49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을 그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에서 월요일 수업이 없어서 수요일까지거든요. 공교재에서는 금요일도 없죠. 금, 토, 일, 월 쉬는 거잖아요. 개꿀. 절묘하게 그냥. 네, 그래서 숙제는 일단 84부터 96까지인데요. 88부터 91은 제외. 아까 잠깐 빼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는 제외. 대신에 아까 어디였지 거기? 74부터 77 포함. 오케이. 그 다음에 워크북은 57부터 65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워크북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이 본교재에서는 78부터 83, 본교재에서는 78부터 83, 워크북에서는 52부터 56인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채점은 이쪽 넘어가서 합시다. 알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없고 월요일 없고 수요일 날 만나요. 수고했어요.